안녕하십니까, 민고거입니다. 오늘 제가 아반떼 스포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결과가 나왔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훨씬 더 높게 낙찰이 됐습니다. 얼마냐면요, 제가 솔직히 저는 400 언더 아니 500 언더로 썼습니다. 근데 686만 9천 원에 낙찰이 됐고, 근데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키로수가 좀 높아가지고, 아니 키로수가 좋아가지고 이제 업체, 그러니까 법인이 낙찰받은 것 같아요. 오토마트 같은 경우 딜러분들도 많이 입찰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한 경쟁이 생각보다는 치열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가장 낮은 금액 같은 경우는 401만 원, 이분은 솔직히 좀 시간이 아깝고, 대체로 500만 원대 쓰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569만 5천 원에서 590만 원까지 갔다는 것까지도 우선 이분은 꽤 잘 쓴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묻고 더블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686만 9천 원, 그러니까 6869 이렇게 숫자 이렇게 나란히 쓰는 분들 은근히 좀 계신데, 담백하게 650만 원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보증금이 막 작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이 아쉬워서 낙찰을 포기할 정도까지는 아닌 차량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궁금했었던 차가, 지금 제가 어제 500이 좀 괜찮은 거 하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피아트 500 같은 경우는 지금 결과가 아까 없었던 거 봐서는 유찰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차 제 기억으로는 4차였는데 5차에 아마 한 410만 원 정도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좀 맛있어 보이는 차가 한 대 있었는데, 이 푸조 508입니다. 이게 이제 내일 12시까지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키로수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심지어 4차인데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5차가 180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차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유찰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전 깡통차예요. 외판은 나쁘지 않은데 이 오디오가 이렇게 좀, 네, 좀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푸조 같은 경우는 MCP 미션을 쓰죠. 그러니까 수동 변속기 기반, 그러니까 DCT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DCT 같은 뭐 그런 변속기인데, 이게 이제 클러치 팩을 교환해야 되는 키로수에 좀 도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타이밍 벨트도 아무래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착값만큼 나갈 수 있는 그런 차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외에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좀 호기는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냉각수통 상태를 보는데, 냉각수통 상태가 나쁘지 않아 보이고 유량도 저 정도면 아직 워터펌프에 누수는 없거나 타이밍 체인이, 아니 타이밍 벨트가 한 번은 교체가 된 차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볼까요? 제가 또 직물 시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사기에는 오머나 세상에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 지금 이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는데, 이 차는 절대로 입찰하면 안 되는 차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오일 누유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변속기에 불량이 찍혀 있잖아요. 어지간하면 이 불량을 잘 찍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검사 기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몇 달 있다가 또 검사비 6만 원을 써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엔진 미션은 완전 깨끗한데 아쉽네요. 클러치 팩 교환 확정이다. 네, 옆에 이렇게 스텝 패널도 다 깨져 있어가지고, 참, 이 차 처음 나왔을 때 그래도 되게 깔끔한 푸조가 나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너무 오래돼 버렸다. 벌써 차가 곧 있으면 14년이에요. 야, 미니 쿠퍼 이 메이페어 같은 경우도 이제 얘가 이제 캠든이랑 메이페어랑 이때 당시에 나름 에디션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막 음성 인식이 되는 뭐 오디오인지 뭐 내비게이션이었는지 뭐 아무튼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좀 꽃방 휠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2차 그림을 좀 많이 그렸었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게 신차가도 거의 4천만 원에 육박하는 꽤 비쌌던 차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2차 엔진이 N12 형식인가 그럴 거예요. 이 N12도 생각보다 고압 펌프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일 먹는 문제, 아무래도 밸브 스템실이라고 하죠. 그 스템실 정비를 피해갈 수 없는 차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은근히 토러스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차도 이제는 그냥 보내주십시오. 이거 사지 마세요. 이거 살 바에 MKS 사는 게 나은데, MKS하고 얘가 하체 구성, 그러니까 차가 완전 똑같습니다. 근데 얘도 이제 워터펌프 이슈로부터 좀 자유로운 차는 아니고, 소모품이 진짜 좀 너무하긴 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차가 막 엄청 넓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저라면 이 차가 지금 키로수가 되게 좋고 그러긴 한데, 얘는 심지어 지금 스마트 키도 아니네요. 선을 너무 넘었죠. 그러니까 옵션이 막 좋은 것도 아니에요. MKS 같은 경우는 앞에 통풍 시트도 들어가고 어드밴스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고 스피커도 되게 좋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 원래 링컨은 이게 꽉꽉 차 있는데 얘는 아니다. 살 차가 없다. 살 차가. 그 다음에 또 볼만한 차가, 이거 좀 괜찮아 보이긴 했어요. SM6 택시 부활인데 이거 지금 3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10만 원까지 내려갈 여력이 있긴 한데, 이거 키로수가 지금 20만이 안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출퇴근 가스차를 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얘가 이제 등급이 좀 낮긴 해요. 얘는 스마트키 등급이 아니어갖고 P였을 겁니다. 그래도 이 굴러가는 이 본질 자체는 아주 나쁘지 않다. 저 경고등은 아마 별거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SM5가 지금 키로수가 조금 더 낮은데 사실 파워트레인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얘는 이제 택시로 썼었던 차 가능성이 좀 있어요. 얘도 대여 이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그러겠죠. 외판 상태는 SM6보다 좀 안 좋은 것 같고, 옵션은 SM6보다 좀 더 좋은 차량입니다. 캡티바도 한동안 좀 매물이 안 나왔었다가 오랜만에 좀 매물을 다시 보는 것 같은데, 지금 GM 중고차들 같은 경우는 좀 말이 많죠. 이게 부품 막 파업해가지고 AS도 안 되고 이러는 상황인데, 제가 오펠 안타라 차량을 탔을 때도 그때는 부품 수급을 그래도 한 해 만에에서는 한 해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쿨러 호스도 한번 교체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차량 같은 경우도 한 일주일을 기다려서 인터쿨러 호스를 교체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차는 키로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사주면 안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충북 보관소에 있는 차들은 그렇게 메리트 있는 거를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강릉 보관소에 있는 것도, 제가 춘천 보관소에 있는 차도 구매를 해본 사람인데, 충북은 진짜 도저히 손이 안 가는 차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렌트 이력 있었던 차 바에 오히려 얘가 이제 옵션도 들어가고, 얘는 심지어 1차예요. 근데 440인 거 보면 역시 남부에 있는 차들이 좀 전반적으로 상품성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파노라마 선루프도 있고 S링크도 들어가 있고 전자계기판도 들어가 있고, 아주 산뜻합니다. 아무튼 제가 모닝을 처분해가지고 지금 되게 심심한 상태인데, 어떤 세컨카가 저에게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구하는 대로 속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